청소년 생생 캠프에 오신 우리 청소년 여러분, 시의 속살 터파보기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만날 아주 예쁜 여학생을 소개하겠는데요. 우리 선생님 소개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혹시 식사 전이시면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식사 전이면 더 밥맛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앞 시간에 소개했지만 시는 어려운 게 아니다. 시험을 치르려고 여러분이 애워서 이렇게 시를 기계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시는 어렵고 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시에 대한 그런 본질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중학생도 들어봤겠지만 고등학생 정도 되면 김소월 시인이 쓴 진달래꽃을 다 공부할 터인데요. 그 진달래꽃에서 보면 왜 하고 많은 꽃 가운데 진달래꽃을 뿌려준다 그랬느냐. 시를 감상하는 방법은 시 자체만 가지고 보는 감상하는 방법이 있고요. 작가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감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작품의 소재를 신화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그 소쩍새하고 진달래꽃은 설화적으로 한을 상징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 멋진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를 짝사랑했던 여성이 사랑을 고백했는데 고백을 들어주지 않자 본인이 목을 매 자살을 했어요. 그때 피를 토했는데 피가 진달래꽃에 묻어서 붉게 됐고 그 여성은 소쩍새가 돼서 그 남성 집 주변을 밤마다 돌면서 소쩍소쩍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읽어보면 정말 사랑했던 남성으로부터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별을 당한 여성이 쓴 그런 여성적 어조로 노래한 시인데 그 진달래꽃을 뿌려준다고 한 이유는 이별의 한을 상징하므로 진달래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시를 접근하면 시가 너무 쉽고 재밌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첫 시는 존재의 이유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의 이유, 징검다리. 나 없으면 누군가 이 물 건너지 못하므로 누군가는 꼭 해야 하므로 그게 내 일이라 믿음으로 지팔표 쓰리고 아려도 누굴 밟는 것보다 행복함으로 물살 끊임없이 다가와 쓰다듬고 어루만져 주므로. 이 시는 제가 저녁마다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요. 모천변을 산책하는데 그곳에는 대여섯 군데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이 징검다리가 없다면 이 물을 어떻게 건널까? 그리고 이 징검다리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도 징검다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물살이 끊임없이 다가와서 쓰다듬고 어루만져 주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징검다리라는 소재, 그 다음에 나 없으면 누군가 이 물을 건너지 못한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내가 할 일이라고 믿는다. 또 지팔펴 몸은 쓰리고 아프지만 내가 누구를 밟는 것보다 오히려 밟히는 게 더 행복하다. 정말 역설적인 표현이죠. 물살이 끊임없이 다가와 쓰다듬고 어루만져 준다. 여러분, 우리 한열장신대학교는 서서평 선교사님이 100여 년 전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본인은 정작 이 굶어서 소천하셨지만 과부나 또는 고아나 그렇게 길을 떠돌아다니는 불황아들의 어머니가 돼서 평생 그들을 섬겼던 그런 섬김의 정신으로 세운 학교거든요. 이러한 정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를 읽다 보면 떠올려야 할 시가 또 있을 거예요. 한용운 시인이 쓴 시가 있죠. 한용운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이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오면 사람들은 그냥 내려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지만 나는 당신을 불복종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이 일을 하겠다라는 시도 떠오르고요. 여러분 또 소유냐 존재라는 책에 보면 소유는 이기적인 삶을 의미하지만 존재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또 소유냐 존재라는 그런 시도 떠오르고요. 여러분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많은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꿈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생각은 소유적인 삶이죠. 우리 사회가 아무리 흉흉하고 어렵고 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한겨울에도 우리가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기를 주는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또 우리는 직업의 기천 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나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나는 살 존재가 아니야, 필요 없는 존재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고 살아내야 할 이유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존재할 이유가 뭐라고요?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존재 이유 이해하셨죠? 다음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시는 꽃의 처신이라는 시인데요. 처신. 여러분 처신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너 처신 잘해라. 몸을 어디에다 두느냐라는 뜻이에요. 꽃의 처신 아주 짧은 시인데 먼저 낭송하고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의 처신. 꽃은 자리를 살피고 핀다. 누군가의 주어로, 누군가의 목적어로, 누군가의 서술어로, 누군가의 보호로 아무데나 몸풀지 않는다. 서현 학생, 네. 이 시를 읽고 혹시 느낀 점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저는 약간 꽃의 이 우아한 그 품성이 느껴졌어요. 우아하다. 네. 그러니까 아무데나 몸 풀지 않고 누군가의 적절한 이렇게 위치에 적절한 때에 약간 역할을 다하는 꽃의 모습이 좀 그려져서 나도 좀 꽃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꽃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이미지 우선 아름답다, 예쁘다, 향기가 좋다. 근데 시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생각하면 시는 맛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장미가 꽃의 여왕이 될 수 있는 건 물론 색도 아주 우아하고 가시가 있지만 여러 겹으로 겹겹이 피어서 아름답고 향기도 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쟁이 넝쿨 장미가 들에 피어 있으면 넝쿨 장미가 아름다울까요? 넝쿨 장미는 담을 타고 피어 있거나
어떤 울타리에 피어 있을 때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 들국화 야생화일수록 향기가 강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생존을 위해서 번식을 위해서 벌이나 꿀을 불러들이려면 향기가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야생화나 들에 핀 국화를 실내에다가 이렇게 심어 꽃을 설령 핀다 하더라도 그게 아름다울까요? 들국화는 들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해당화는 보통 해변에 피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해당화도 정원에도 심기도 하고 여러 곳에서 또 가로수로 심기도 하는데 해당화는 말 그대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해변에 피어 있을 때 해당화답죠. 우리 이연에 보면 누군가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가 있는데 여러분 좀 힘들겠지만 여기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하면 뭐가 떠오른가요?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겁니다. 문장에서 주성분이죠. 주어나 목적어, 서술어, 보어가 없다고 한다면 문장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잖아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꽃이 누군가의 주어, 누군가의 목적어, 누군가의 서술어, 누군가의 보어로서 정말 있어야 할 자리, 피어야 할 자리에 피기 때문에 꽃은 아름다운 것이지 꽃 자체의 형상이나 색깔이나 향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꽃과 관련된 시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도 여러분 생각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생은 중3 정도 청소년도 배웠을 것 같으네요. 향가 가운데 안민가라는 그런 향가를 배웠을 거예요. 백성은 백성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임금은 임금다워야만 나라가 태평하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꽃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 꽃의 처신에 나오는 시어 중에서 누군가의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서연 학생, 네. 본인을 생각했을 때 꽃이라고 했을 때 네. 누군가의 뭐로 존재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누군가의 서술어이고 싶으나 보통 저는 보어인 것 같아요. 보어. 네. 아, 그렇죠. 그래요. 보어인 것 같다. 또 그런 의미도 되지만 나는 주연으로 있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보충해주고 배경이 되고 싶다. 그런 의미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오늘 또 역시 우리 서연 학생이 이 강의에 보어로 와 있는 것 같고요. 또 저는 본의 아니게 이 강의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주어로 와 있는 것 같고요. 또는 그러면 저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 만남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을 대상으로, 즉 여러분을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있고 또 문장에서 서술어가 없으면 문장이 불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나, 너, 우리가 생생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로 만나서 꽃이 된 것 같습니다. 서연 학생, 이 스튜디오가 막 향기가 나지 않나요? 네, 지금 향기가 막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향기가 많이 나고 있죠. 네. 여러분 이 꽃이라는 또 시 가운데 김소월 시인도 꽃을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고 많은 시인이 이 꽃을 소재로 해서 시를 많이 썼는데 그만큼 꽃은 우리 삶 속에서 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재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이 시를 어떻게 감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는데요. 시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학교에서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또는 수행평가를 하면서
하는 도구로 이렇게 생각하면 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자, 여러분 노래 좋아하죠? 어떤 노래든. 자, 음표가 있는 시가 노래이고요. 음표가 없는 노래가 시예요. 여러분 노래를 듣기 좋아하고 또 즐겨 부르죠? 음치일지라도 노래를 본인이 하는 것은 좀 꺼려 할지라도 듣기는 좋아할 겁니다. 그럼 시는 뭐냐? 노래예요, 노래. 그러면 여러분 일상에서 지루하거나 또는 공부를 하다가 좀 쉬고 싶을 때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노래 많이 듣지 않아요? 시도 그런 식으로 본인이 노래하듯이 읽으면서 예를 들자면 꽃은 자리를 살피고 핀다 이 어떤 시인이 쓴 시를 여러분이 거기다가 나름대로 곡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꽃은 자리를 살피고 핀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또 여러분 취향에 맞게 이렇게 뭐 여러 음으로 해서 노래를 한다면 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삶을 예술적 형식을 빌어 이렇게 문자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작가의 의도는 뭘까요? 이 작품에서 꽃은 아무데나 몸을 풀지 않고 아무데나 피는 게 아니라 정말 피어야 할 자리에 핀다. 그러면 꽃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누구의 아들 또 교회에 가면 중등부나 고등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의 친구, 부모의 자녀, 또 이런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리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꿈이 뭔지 꿈을 먹고 살아야도 되겠지만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살피면서 나는 어디에 펴야 할 꽃인지 꽃이 아무데나 핀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밟히거나 꺾일 수 있겠지만 피어야 할 자리에 피면 많은 사람이 기어겨 들어주고 눈여겨 봐주지 않겠어요? 그 자리가 꽃의 자리이듯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성찰하고 또 그 자리에서 여러분 꿈을 이렇게 향해서 매진하는 그러한 청소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와 가까워지는 방법은 매일 한 편씩 이렇게 읽으면서 읽은 여러분 느낌을 이렇게 일기 쓰듯이 매일 이렇게 기록하면 다음에 여러분 정말 시도 잘 쓸 수 있고 또 이 시를 감상하는데 아주 쉽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을 기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낭송하고 또 만남을 가졌는데요. 서연 학생 어땠습니까? 이 시간이? 네, 이 시간에 정말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시를 네, 이렇게 뭐라 하지? 네, 감상할 수 있어서 네,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서연 학생처럼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요. 시는 어려운 게 아니다. 즐겁고 재밌는 것이다.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